네, 2020년도 2회 ITQ 파워포인트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포인트는 MS 오피스 2010 버전으로 작성을 하고요. 수험자 유의사항은 수험번호와 이름으로 저장을 하고요. 이 부분은 시험 보실 때 감독관 지시에 따라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은 이제 답안 작성 요령인데요. 자, 이 PDF 파일 문제지는 제 블로그에서 다운받으셔서 인쇄하신 다음에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중요시 생각해야 될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면요. 슬라이드 크기는 A4 크기로 조절해 주시고 총 슬라이드는 6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1번서부터 순서대로 이제 작성이 되어야 되는 거죠. 뭐 작업은 뭐 1번 하셨다, 3번 하셨다 하셔도 되지만 작업의 결과물은 1번서부터 6번까지 순서대로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별도의 지시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문제지 슬라이드 크기와 전체적인 균형을 고려해서 출력 형태와 같이 작성한다. 자, 이 부분이 크게 벗어나게 되면 모양이 같더라도 감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자, 이 부분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도형이나 개체 표를 말하는 거죠. 차트 이런 개체들에 대해서 다른 스타일이 들어가게 되게 되면 감점,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은 그리고 출력 형태와 다른 어떤 속성들이 들어가면 그 역시 감점이 된다는 거. 그리고 슬라이드 번호를 넣어야 되는데요. 1번에는 생략을, 첫 번째 슬라이드는 생략을 하게끔 설정을 하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부터 여섯 번째 슬라이드의 제목 도형, 하단 로고는 반드시 슬라이드 마스터를 이용해야 된다. 자, 이런 부분들을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1번 슬라이드에는 생략을 한다. 자, 나머지 내용 같이 작성을 하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첫 번째 우리가 신경 쓰셔야 될 건 전체 구성을 하셔야 되는데요. 전체 구성을 하실 때 생각하셔야 될 것이 바로 문제지 슬라이드 두 번째에 있는 이 제목 슬라이드를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을 이 모양을 보시면서 같이 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열어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것이 자, 디자인 탭을 눌러 주시게 되면 페이지 설정이라고 있죠. 자, 페이지 설정에서 이 슬라이드의 크기를 A4로 설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고요. 자, 그리고 바로 저장 들어가세요. 파일 메뉴 누르셔도 되고요. 빠른 실행 도구에 있는 저장 버튼을 눌러서 자, 저장을 해 놓으시고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험 번호가 있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작업 중간중간 자, 저장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된다는 거고요. 파일에서 저장 누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저장을 하고 그리고 작업을 시작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슬라이드가 6개가 만들어져야 되니까요. 자, 이 왼쪽에 있는 미리 보기, 개요 보기에서 첫 번째 슬라이드 누르시고 엔터를 5번 눌러주시게 되면 총 6개의 슬라이드가 이제 삽입 추가가 되지요. 그리고 이 경계선에서 좀 왼쪽으로 끌어서 6개의 슬라이드가 모두 보일 수 있도록 작업을 해주시고요. 자, 두 번째 슬라이드로 가셔서 이 슬라이드를 홈 탭을 누르시게 되면 슬라이드 그룹의 레이아웃을 제목만으로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슬라이드도 제목만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슬라이드는 이렇게 제목 및 내용으로 이렇게 추가가 되는데요. 2번과 6번에서는 제목만으로 작업을 합니다. 이것이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을 설정하시고 작업을 하시는 것이 편리한데 반드시 지키셔야 될 것은 1번 슬라이드는 반드시 제목 슬라이드이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건드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하셔야 될 것이 이 문제를 우리가 봤을 때 이 전체 구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번서부터 6개 A4 용지 하셨고요. 6개 슬라이드 지금 만들어서 첫 번째 슬라이드부터 작성해 나가실 때 그 전에 슬라이드 마스터를 우리가 꾸며야 돼요. 2번서부터 6번까지 자, 이 부분을 잘 읽고 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보기 탭을 눌러 주시고 마스터 보기에 슬라이드 마스터를 눌러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 슬라이드 마스터 공간에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왼쪽에 맨 위에 있는 1이라고 써져 있는 그 슬라이드를 클릭을 하셔서 여기서 마스터 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은 아까 문제지에서 슬라이드 2번을 보시면서 작업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 이때 이 부분이죠. 이 도형을 그려야 된다는 겁니다. 마스터에서. 자, 그러면 삽입에서 도형 누르신 다음에 자, 그 도형을 밑에 있는 도형이 지금 배지라는 도형인데요. 이 배지라는 도형을 자, 이 글자가 살짝 가려지는 크기 정도로 고칩니다. 그리고 문제지는 흑백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 도형의 색은 이 기본색으로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색을 하나 골라서 작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색상으로 비슷한 색상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안 고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기출 문제를 컬러로 인쇄를 했을 때 그 색상들이 나오면 그 색상에 대한 고민을 하실 수 있는데요. 특별히 문제에서 색상을 지정하지 않으면 임의색으로 지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제가 일단은 이 색상으로 황록색 계열로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그 위에 올라갈 도형 또 하나 올리셔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하겠습니다. 삽입해서 하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 도형은 육각형 도형을 찾으셔야 되는데요. 자, 육각형 도형 선택하셔서 자, 그 위에다 이렇게 그려 주시는데요. 자, 그리신 다음에 자, 이 위에 보시게 되면 노란색 다이아몬드 조절점을 자, 이렇게 당겨 주시게 되면 모양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서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이 컬러 색을 맞춰서 하셔도 되고요. 이 색을 똑같이 안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황록색 계열로 지금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맞춰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도형, 자, Shift 키를 눌러서 두 개의 도형을 같이 선택을 하시거나 이렇게 완전히 겹쳐졌을 때는 바깥쪽에서부터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이 도형을 그리기 도구 서식에 뒤로, 맨 뒤로 보내시면 맨 밑에 있던 글자가 나오죠. 자, 이 글자를 이동. 자, 크기를 먼저 줄이고 조절점 이용해서 줄이고 그리고 방향키 키보드에서 방향키를 이용하셔서 조금 이동을 합니다. 열십자 포인트 맞춰서 움직이셔도 되는데요. 도형들이 겹쳐졌을 때는 이동이 쉽지 않으니까 이동하실 때는 이렇게 방향키 키보드의 방향키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 안에 마스터 제목 이 글자는 절대 지우시면 안 되고요. 대신에 여기에 있는 이 글자는 지금 글자의 글꼴이 자, 홈 탭을 눌러서 궁서로 설정을 하라고 되어 있고요. 글자 크기는 40pt. 자, 그리고 글자 색은 파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파랑이라고 지정이 되면 그 글자 표준색에서 반드시 맞춰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파랑색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도형이 파랑색으로 채워지게 되면 글자가 안 보이겠죠. 그러니까 글자색이 아닌 글꼴색이 아닌 도형색을 선택하시면 된다는 거죠. 지금 저는 황록색을 선택했지만 황록색이 아니더라도 글꼴색이 아닌 색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요 도형들은요.
전체적인 문제를 슬라이드를 2번서부터 쭉 보시면서 아래에 도형들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여러분이 조절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기가 가로 얼마, 세로 얼마가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여러분이 적당히 사이즈를 고려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요. 자, 그리고 그림을 넣어 주셔야 되는데요. 삽입 누르시고 그리고 자, 그림 선택을 하시면 이 역시도 제 블로그에 그 그림을 올려놨는데요. 픽처라는 폴더, 내 문서에 픽처라는 폴더를 이제 넣고 가져오게끔 시험 장소에서는 그렇게 가져오게끔 되어 있는데요. 자, 연습하실 때도 똑같은 그림으로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로고 1 자, 선택하시고 삽입을 하게 되면요. 자, 이 배경이 이렇게 회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림 도구 서식 자, 그림을 선택한 다음에 그리고 색을 눌러 보시게 되면 밑에 투명한 색 설정이라는 명령이 있는데요. 자, 이걸 클릭하셔서 그 회색 부분을 다시 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 투명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사이즈 크기를 조절해서 자, 위치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그림의 크기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인 균형을 보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것이 이제 슬라이드 번호가 나와야 되는데요. 자, 이 슬라이드 번호 그리고 이대로 나가시게 되면 제목 슬라이드에 또 이 그 배경 그림이 나오는데요. 한번 일단 마스터 보기 닫기 눌러 볼게요. 자, 마스터 보기 닫기를 눌러서 보시게 되면 1번 슬라이드에 이 그림이 보이면 안 됩니다. 1번에서는. 그래서 첫 번째 슬라이드는 이 그림들이 안 나오도록 하고요. 2번 슬라이드부터 슬라이드 번호가 매겨질 수 있도록 작업을 해 주시는데요. 자, 이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다시 보기 누르시고 슬라이드 마스터로 가셔서 자, 모든 작업은 1번에서 자, 여기서 하시는데요. 지금 제목 슬라이드 밑에 보시면 두 번째 여기 왼쪽에서 보면 두 번째가 되겠죠. 두 번째가 제목 슬라이드예요. 제목 슬라이드에서는 이 그림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 이 슬라이드 마스터에 보시게 되면은 배경 그래픽 숨기기 자, 배경 그래픽 숨기기에 체크를 하시면 이 제목 슬라이드에서는 그림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이 삽입 누르셔서 머리끌, 바닥끌 누르신 다음에 죄송합니다. 슬라이드 번호죠. 슬라이드 번호로 선택을 하셔서 자, 슬라이드 번호 체크하시고 첫 번째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하지 않겠다 두 개를 체크를 해 놓으신 다음에 모두 적용 눌러 주십니다. 자, 그리고 슬라이드 마스터 상단에 다시 눌러서 마스터 보기 닫기 눌러서 이제 작업 전체 구성이 잘 이루어져 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개 슬라이드 그리고 첫 번째 제목 슬라이드에는 그림이 보이지 않지만 두 번째 슬라이드부터는 도형과 그림 그리고 슬라이드 번호가 잘 적용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전체적인 이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이 전체 구성 60점 이 부분을 반드시 잘 해 놓으시고 그 다음 하나씩 슬라이드 1번, 2번 작업을 하시는데요. 자, 이거는 반드시 순서대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내가 2번 슬라이드를 먼저 하겠다라고 하시면 2번부터 하셔도 되고요. 3번부터 하셔도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순서가 1, 2, 3, 4로 그대로 순서대로 배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저희는 작업을 1번서부터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1번은 제목 슬라이드라 지금 개체가 보이는데 자, 이 부분을 이렇게 크게 드래그해서 딜리트 키로 지워 주신 다음에 1번 자, 도형 그리고 전편집을 하셔야 되죠. 오각형을 그려서 전편집을 해야 하면 될 것 같죠. 그리고 워드 아트 그리고 그림 삽입 자, 요 세 가지 작업을 왼쪽에 세부 조건에 맞춰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작업 전에 제가 안내선을 좀 놓고 작업을 할게요. 이걸 반드시 하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그 위치, 전체적인 구성을 잡기 위해서인데요. 자, 이렇게 놓고요. 먼저 삽입에서 도형의 오각형을 선택을 합니다. 자, 오각형으로 선택을 해서 자, 이렇게 먼저 놓고요. 요 안에 그림을 채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기 도구 서식에 보면 도형 채우기를 그림으로 채우겠다. 자, 그림을 해당된 그림 선택하셔서 채우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내용 문제를 보시면서 도형 전편집을 삽입을 해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야 돼요. 만들고 그다음 부드러운 가장자리. 자, 그러면 전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기 도구 서식에서 도형 편집에 전편집 누릅니다. 그러면 각각의 조절점이 이렇게 까만 점으로 바뀌죠. 자, 그 점을 클릭을 했을 때 양옆에 앵커 포인트를 이용하셔서 자,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모양을. 그래서 이 조절점과 이 조절점을 클릭하신 다음에 양옆에 앵커 포인트를 적당히 움직여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빈 곳을 클릭한 다음에 이제 바깥쪽에 있는 요 중앙에 있는 요 초록색이 회전이죠. 자유 회전. 자, 이렇게 눌러서 하얀색 조절점은 크기를 의미하고요. 자, 이렇게 문제지를 보면서 적당한 모양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기 도구 서식에서 도형 효과에 가시게 되면 부드러운 가장자리 그리고 5포인트로 자,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그대로 컨트롤 키를 누른 채 왼쪽으로 끌어서 하나를 더 만들어 놓고요. 자, 이것을 회전합니다. 자, 좌우 대칭으로 해서 비율을 보시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지에서 내용을 보시면서 크기를 조절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워드 아트를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삽입 누르시고 텍스트 그룹의 워드 아트는 첫 번째 걸로 하십시오. 첫 번째 걸로 선택을 한 다음에 자, 글자를 써 나가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쓴 다음에 이 글자의 모양을 이제 문제지하고 맞추실 때 일단 홈 탭을 누르셔서 이 글자의 색을 그림자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이 그림자는 지우시고 글자 색은 검정으로 놓습니다. 자, 그리고 글꼴은 지금 도둠이라고 되어 있고요. 도둠으로 굵게 글자 크기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럼 그냥 두시고 조절점으로 조절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굵게까지 하신 다음에 그리고 그리기 도구 서식에서 이 텍스트의 윤곽선을 없음으로 놓으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텍스트 효과 눌러서 변환. 그리고 변환 중에서 이게 세부사항에 보시게 되면 오른쪽으로 줄이기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그걸 찾아주셔야 돼요. 변환을 가셔서 오른쪽으로 줄이기라고 네, 나오죠. 자, 이걸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텍스트 효과에 가서 반사 그리고 반사의 이름들이 있는데 2분의 1 반사 터치를 찾아서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 보실 때는 이 세부 조건에 있는 이런 이름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따라서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걸 신경 써 주셔야 되고요.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 자, 이런 거. 자, 다시 돌아가서 지정하시고 그 위치들 잘 보시고 삽입 그리고 그림 눌러서 그림은 로고 1 다시 선택을 한 다음에 그림의 위치 그리고 투명색 설정하는 방법 자, 크기 조절 자, 그래서 이 안내서는 굳이 선택을 안 하셔도 되지만 이 문제지에 있는 위치만큼 맞춰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 위치에 이런 식으로 적당히 전체적인 균형을 고려해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크기 등, 그 다음에 기울기 등을 조금씩 더 조절을 해서 문제지하고 어느 정도 유사하게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목차 슬라이드에서 신경 쓰셔야 될 거는 제목 쓰시고 그리고 하나의 도형을 만들어서 그대로 복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림은 자르기를 이용하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슬라이드 선택을 하시고요. 제목 클릭한 다음에 자, 목차라고 씁니다. 자, 그리고 도형을 그리실 때요. 자, 그리는 순서가 반드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자, 그리실 때 먼저 자, 순서도에 있는 도형이 되겠네요. 자, 순서도에 있는 도형 하나 선택을 해서 자, 이 도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자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4개의 도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자, 이렇게 적당히 선택을 해주시고 자, 그리고 이 도형색을 하나를 채우셨을 때 그리고 이 글자색을 우리가 작업을 할 때 글자색을 검정색으로 하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선도 먼저 하나 선택을 해 놓을게요. 도형 윤곽선도 검정색으로 선택을 해 놓으시고요. 자, 이 도형을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 뒤에서 도형을 그리실 때도 이 도형으로 기본으로 설정을 해 놓고 쓰실 수가 있습니다. 안 하셔도 상관없지만 일일이 그때마다 고칠 필요 없이 이렇게 하나를 설정해 놓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도형은요. 자, 두 번째 도형도 순서도에 있는데요. 이 순서도에 천공 테이프라는 도형 자,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자, 이거를 이렇게 돌려 놓네요. 자, 이렇게 해서 얹어 놓습니다. 이런 도형들은요. 이런 도형을 그리실 때는 이 아래쪽에 있는 도형을 먼저 그리시고 그 위로 올라가는 도형을 그려주시면 되는데요. 자, 도형의 색이 조금 서로 다르니까 자, 이렇게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색으로 고쳤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 글자를 쓰시게 되면 직접 쓰시게 되면 기울어지기 때문에 자, 이럴 때는 텍스트 상자 삽입에 텍스트 상자 가로 텍스트 상자를 이용해서 자, 글자를 써 주시고 자, 그리고 이거를 자, 이렇게 그 위치에 뭐 꼭 가운데 정렬을 여기서 누르실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글자를 따로 써서 이 도형 위에 올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하나의 도형을 만들어 놓고요. 자, 이걸 드래그 하신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글자들은 굴림의 24라고 지시사항이 나와 있어요. 굴림 그리고 글자 크기는 24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신 다음에 요 두 개의 도형을 그대로 끌어서 자, 이렇게 크게 드래그해서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과 쉬프트 키를 눌러서 자, 요 간격을 잘 보시면서 자, 이렇게 간격을 적당히 보시면서 드래그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간격을 조절을 하실 때 자, 조금 더 띄워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이게 그룹을 해 놓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요.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조금씩 키보드의 방향키로 조금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간격들은 반드시 정확히 맞춰줘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적당한 위치로 맞춰주시면 돼요. 너무 이거에 시간을 많이 투자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글자를 써 주실 때요. 이 길이는 가로 길이는 제일 글자가 긴 것을 기준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 자원봉사의 종류 이 글자를 드래그를 해서 삽입 또는 오른쪽 버튼 누르셔도 되고요. 하이퍼 링크 설정을 하라는 말이 나와 있네요. 자, 하이퍼 링크는 슬라이드 네 번째 그러니까 현재 문서 왼쪽에서 현재 문서에 네 번째 슬라이드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이퍼링크를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글자의 밑줄과 글꼴색이 바뀌는 것이 하이퍼링크의 속성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야지 이걸 드래그해서 밑줄을 치시게 되면 감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그림 자, 삽입에 그림 눌러서
그림 5를 선택을 해서 해당되는 그림만 잘라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선택한 다음에 그림 도구에 자르기 선택을 하시고요. 요 조절점, 자르는 조절점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예, 하얀색 조절점이 눌러지면 크기만 조절이 되기 때문에요. 요 까만색 자르기 조절점을 이용해서 자, 요렇게 문제지에서 보시는 대로 필요 없는 부분들을 잘라 주시면 됩니다. 자르기를 완성하실 때는 키보드에서 ESC 누르셔도 되고요. 자르기를 한 번 더 누르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의 위치를 3번과 4번 요 사이에다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요 위치에 있어야 되고요. 이 동그라미 1, 2는 하시는 게 아니라 자, 왼쪽에 있는 세부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당한 균형을 맞춰서 두 번째 슬라이드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이 상단에 글머리 기호, 줄 간격, 자, 이 부분 신경 쓰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동영상이 있는데요. 이 동영상과 그 다음에 이 영어 글머리를 요 간격을 또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슬라이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슬라이드는 본인이 글자 쓰는 영어 쓰는 게 힘들다라고 하시면 사실은 안 하시고 네 번째 슬라이드로 건너뛰셔도 됩니다. 자, 일단은 저는 순서대로 그대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자 제목 쓰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만약에 여기서 글꼴을 잘못 작업을 했다 그러면 여기서 고치지 마시고요. 이 부분은 보기에서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고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텍스트를 글자를 쓰셔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예, 영어를 쓰시고요. 자, 엔터를 치게 되면 글머리 기호가 이렇게 나오죠. 이제 탭키를 눌러서 쓰셔도 되는데 그냥 쓰신 다음에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냥 여기 위에 홈 탭에 보시게 되면 목록 수준 늘림을 눌러서 이렇게 그리고 이 위치는 그냥 쭉 쓰시면 돼요. 엔터 치지 마시고 자, 이 부분을 그대로 쭉 써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글머리 기호를 바꿔주시는데요. 이거 대문자네요. 네. 자, 글머리 기호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수준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글머리 기호를 예, 문제에 있는 대로 고치시고 자, 두 번째 수준도 고쳐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글머리 기호를 각각 고쳐주시는데요. 자, 우클릭 하는 대신에 이 상단에 단락 그룹에서 글머리 기호를 찾아서 바꿔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 없는 글머리 기호는 글머리 기호 및 번호 매기기에서 찾아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그 글자 밑에 내용 중에서 이 한글은 한글을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영어를 복사해서 쓰셔도 되는데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글자를 다 쓰기 어려우시면 이 첫 두 글자만 한두 글자만 쓰시고 속성을 지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글을 쓰시거나 아니면 다 안 쓰시더라도 속성들은 기본적으로 한두 글자만 써서 바꿔주시면 나름대로 어떤 요령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먼저 이 글상자, 이 텍스트 상자를 선택을 하셔서요. 자, 그리기 도구 서식에 도형 스타일에 보시게 되면 도형 서식 상자가 있습니다. 자, 이 도형 서식 상자를 눌러서 먼저 해주셔야 될 것이 텍스트 상자를 눌러서 이 도형은 글자가 넘치게 되면 크기가 알아서 조절이 되면서 글꼴 크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동 맞춤 안함으로 그 속성을 바꿔 놓으신 다음에 작업을 하시는 게 좋고요. 자, 이 첫 번째 이 글자 먼저 바꾸도록 할게요. 자, 그 글머리 기호 바꾸셨고 속성 바꾸시고 자, 여기에 있는 글자는 굴림이 있고요. 굴림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자 크기는
24를 기준으로 먼저 할게요. 자, 24에 그리고 줄 간격은 1.5. 자, 여기 단락 그룹에서 줄 간격 1.5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일수준만 따로 선택해서 굵게,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글자 크기가 20으로 설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조절점으로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고요. 자, 오른쪽에 이 벌룬터스까지 글자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절점으로 조절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요. 그래서 옆에 동영상이 올 수 있도록 조절을 크기를 맞춰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엔터를 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맞춰 놓고요. 삽입에 그리고 자, 비디오 누르셔서, 자, 이 비디오도 픽처라는 폴더에 동영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그 동영상을 그냥 삽입만 하시면 돼요. 삽입을 하고 크기를 적당히 조절을 해서, 자, 그 위치에 문제지에 나오는 그 위치 부분에 갖다 놓고요. 이 동영상은 비디오 도구 재생에서 자동 실행, 자, 클릭할 때가 아니라 자동 실행 그리고 반복 재생에 체크를 해 놓으시면, 자, 이 부분은 끝나고요. 그럼 아래쪽에 한글을 여러분이 쓰실 때는요. 자, 이 앞에 썼던 영어, 자, 이거를 선택하신 다음에 복사하시면 돼요. 컨트롤과 쉬프트, 자, 열십자가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쉬프트 눌러서 그대로 아래로 끌어내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써나가시면 되는데요. 다 지우고 쓰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한 글자 먼저 이렇게 쓰신 다음에 지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글자를 지우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클릭한 다음에 먼저 글자를 쓰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을 지우시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글자를 쓰실 때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은 조절점으로 조절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글자의 위치, 요거는 엔터로 맞추시는 것이 아니라 조절점으로 조절해서 맞춰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이 연습을 하실 때 물론 다 쓰고 하셔도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글자 한두 개만 쓰시고 다 맞추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시간을 충분히 맞춰서 나머지 내용을 채워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시험이라는 게 이제 그 기능을 채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능별로 먼저 속성들을 부여하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를 입력을 하셔도 되니까요. 타이핑이 너무 느려서 작업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부분들은 에 대한 부담을 좀 줄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슬라이드는 우리가 표 슬라이드라고 하죠. 자, 네 번째 슬라이드, 표 슬라이드에서는 표를 먼저 작성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표 작성하시고 그 높이에 따라서 도형을 만들어 나가시고 세부 조건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목 빠뜨리지 마시고, 자, 그럼 이 아래 칸에 있는 내용창에서 표 삽입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자, 그리고 문제 보시게 되면 몇 행인지, 자, 하나, 둘, 셋, 네 개 행, 그리고 열은 하나, 두 개의 열로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표 열 개수 2개, 행개수 4 입력을 하시고 확인. 그러면 표 스타일이 자동으로 지정이 되는데요. 자, 이때 바깥쪽에 굵은 테두리를 한번 클릭을 하신 후에 표도구 누르시고 왼쪽에 보시면 머리끄램과 줄무늬를 체크를 풀어주신 다음에, 자, 표 스타일에서 세부 조건에 맞춰서 테마 스타일 1 강조 3을 클릭을 합니다. 자, 그리고 크기를 조절하셔서, 자, 크기와 위치 등등을 조절을 하실 때, 자, 이 상단의 도형, 왼쪽에 도형이 들어가게, 그리고 이 안에 글자가 모두 입력될 수 있게끔 크기를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 안에다 글자를 먼저 써보시는 게 중요한데요. 이 테두리, 굵은 선 테두리 클릭을 하신 다음에 홈 탭을 눌러서, 자, 글꼴은 도둠
으로 되어 있죠. 도듬 글자 크기는 18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글자색 검정인데요. 표에 글자를 그냥 쓰시게 되면은 이제 가운데 정렬이 아니라 왼쪽 위로 글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로 가운데 그리고 텍스트 맞춤에서 중간 안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이 표도구의 레이아웃에서 맞춤해서 지정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자를 쓰실 때 글자 쓰시는 속도가 느리다라고 했을 때는요, 글자를 제일 긴 글자를 기준으로 먼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글자를 쓰시면서 글자의 그 위치라든가 길이는 요 칸과 열 사이에 있는 경계선에 놓고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서 맞춰 나가시면 되겠고요. 자, 왼쪽에 도형 그리시고 위에 상단에 도형을 그리시면 되겠는데요. 삽입 그리고 도형을 그리실 땐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밑에 있는 도형 먼저 그려주시고 위에 있는 도형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삽입 도형에서 양쪽 모서리가 잘린 도형을 먼저 그려주시는데요. 자, 앞에서 도형 그리실 때 우리가 기본 도형으로 설정해 놓은 선이 좀 너무 두껍게 그려진 것 같아서요. 이 부분을 좀 수정 좀 할게요. 자, 도형 윤곽선에서 두께를 조금 가는 기본 선으로 일단 바꿔 놓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기본 도형으로 설정 이 부분을 좀 해놓고 쓸게요. 안 하셔도 상관없지만 그렇게 좀 미리 설정을 해놓고 작업을 할게요. 자, 그리고 자, 이렇게 위치를 맞추실 때 미세하게 움직이실 때는 방향키 이용하시면 좋겠고요. 자, 요 도형 그리시고 또 그 위에 들어가는 도형 사다리꼴 도형 같아요. 자, 이거 눌러서 자, 그 위에다가 이렇게 맞춰 주실 때 색상을 좀 달리 해야 되니까 좀 진한 색으로 이렇게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자는 나중에 쓰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맞추시고요. 이때 이 첫 번째 왼쪽 열에 맞춰서 작업을 해주시고, 자, 그리고 그대로 색상을 서로 좀 바꿔야 되겠네요. 뒤에 있는 색상을 좀 진한 색으로 자, 이렇게 맞춰서 두 개 도형 선택하셔서 컨트롤과 쉬프트 키를 같이 눌러서 그대로 복사를 해주시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조절점에서 그대로 끌어서 이 표하고 맞춰서 조절해 주시면 되는데요. 잘 안 맞아지실 때는요, 조절점에 놓고요, Alt 키를 눌러서 조절하시게 되면 미세하게 픽셀 단위로 크기를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령껏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도형은 한쪽 모서리가 잘린 도형이 되겠네요. 자, 이 도형을 선택해서 그냥 그리시면 오른쪽이 잘리는데 문제에서는 왼쪽으로 보이죠. 자, 이거는 그리기 도구 서식에서 회전을 좌우 대칭으로 회전을 하라는 걸 의미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글자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크기를 자, 그리고 컨트롤 쉬프트 키 눌러서 자,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기가 잘 안 맞을 때는 Alt 키를 눌러서 조절점 조절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개의 도형을 선택해서 이 왼쪽에 있는 도형은 선형 아래쪽 그라데이션 즉, 자,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도형 채우기에 가서요. 자, 도형을 조금 진한 색으로 좀 먼저 선택을 한 다음에 다시 도형 채우기에 가서 그라데이션에서 자, 이 부분을 선택을 할 때 색상은 굳이 이걸로 선택 안 하셔도 상관이 없겠네요. 지금 그냥 그라데이션에서 선형 위쪽, 선형 아래쪽 선형 아래쪽을 찾아주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문제 말하는 거는 선형 아래쪽을 지정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어두운 것도 있고 밝은 그라데이션이 있을 때는 글자색을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글자색이 흰색일 경우라면 어두운인데요. 글자색이 검정색일 경우에는 밝은 그라데이션의 선형 아래쪽 이 부분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이걸 보시면 아세요. 그래서 흑백이라 하더라도 글자색이 검정인지 흰색인지가 알 수 있기 때문에요. 그걸 보시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글자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신 다음에 한꺼번에 선택을 하셔서 자, 이 글꼴이 지금 도둠
그리고 글자 크기 18pt로 설정. 표는 먼저 하시고요. 도형은 나중에 이런 식으로 드래그해서 한 번 더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5번째 슬라이드 차트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제목 입력하시고, 자, 차트도 이 아래 내용 창에서 차트 삽입 버튼을 클릭을 한 다음에 문제에서 말하는 차트 슬라이드 100점이네요. 표 슬라이드보다 배점이 높은 편이라서 더 꼼꼼히 연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묶은 세로 막대형이고요. 글꼴은 이 안에 있는 모든 글꼴은 도둠의 16 그리고 외곽선을 그려라 이렇게 돼 있고요. 세부 조건 작업을 하신 후에 마지막에 도형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로 막대형 선택을 하시고 확인 누르신 다음에 자, 그러면 차트 안에 반영될 내용을 입력을 하실 때, 자, 이 계열과 항목은 자, 여기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보고 똑같이 입력을 그냥 해주세요. 내용 표가 조금 차트가 다르게 반영된다 하더라도 입력하실 때 그대로 똑같이 입력을 해주신다면 항목은 2개죠. 그러면 이 아래 3, 4는 없어져야 되는데 딜리트 하지 마시고요. 이 파란색 선의 이 끝에 보시게 되면 이 조절점을 그대로 위로 올려서 3, 4 항목의 내용을 이 선 바깥으로 만드는 거죠. 즉 얘는 필요 없는 내용이고요. 딜리트 누르시고 이 파란색 선 안에 항목 남여가 되겠죠. 자, 이렇게 남여. 자, 그리고 계열 입력하실 때 계열이 지금 5개가 됩니다. 광주까지. 자, 그렇게 되면 이 파란색 선을 늘려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 끝에 조절점을 F열까지 끌어서 입력을 해주시면,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똑같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그대로 해주시면서 숫자의 경우만 드래그 범위 설정을 하셔서 자, 이 엑셀에 보시게 되면 표시 형식의 쉼표 스타일을 눌러서 일일이 컴마를 입력하지 않고 숫자만 쓰신 후에 쉼표 스타일을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기타 나머지 서식은 여기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 파란색 선 테두리를 여러분이 입력하시고자 하는 영역에 맞춰서 먼저 조절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X 버튼 눌러서 데이터 입력한 창을 닫게 되면 묶은 세로 막대 그대로 이렇게 적용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입력을 하면 행과 열이 지금 바뀌어서 입력이 된 거예요. 자, 그럴 때는요. 자, 이 차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이 디자인에 보면 데이터 선택이라고 있습니다. 자, 행렬 변환을 누르셔도 됩니다. 행렬 전환을 눌러서 행렬 전환이 안 눌러졌네요. 자, 이럴 때는 데이터 선택을 눌러 놓고 그리고 나서 행렬 전환을 눌러 주시게 되면, 그리고 확인을 눌러 주시고 그리고 X 버튼을 눌러 닫아 주시게 되면 지금 우리가 원하는 그 차트의 모양은 우선은 이런 모양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이 X축에는 계열이, 그 다음에 Y축에는 지금 남녀의 자원봉사 그 항목이 표시가 됩니다. 네, 차트 도구 디자인의 데이터 그룹에 보시면 데이터 선택이 있는데요. 자, 이 데이터 선택에서 행렬 전환 버튼을 눌러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확인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이 엑셀 창을 닫아 주시게 되면 차트의 모양이 X축과 그 다음에 내용이 어느 정도 차트 유형과 비슷하게 맞춰지죠. 자, 나머지 내용들을 맞춰 나가기 위해서 차트 제목 그리고 데이터 표, 자, 이런 것들을 추가하시고요. 그리고 꺾은 선, 보조축 이런 것들을 맞춰 주셔야 되는데요. 자, 차례차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 선택된 상태에서 자, 레이아웃 누르신 다음에 차트 제목, 레이블의 차트 제목에 차트 위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차트 제목이 자리를 잡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목을 우선 써주시고, 자, 다 쓰신 다음에 자, ESC를 눌러서 또는 빈 곳을 클릭하시되 바깥쪽 누르지 마시고 차트 영역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레이블에 데이터 표가 있는데요. 데이터 표는
범례 표지와 함께 데이터표 표시. 자, 그러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하셔야 되는 것이 이제 보조축을 만드실 때, 자, 이 여자 계열을 선택을 합니다. 자, 여자 항목을 선택을 하셔서, 자,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눌러주시게 되면, 자, 이 여자 항목은 자, 데이터 표식이 있는 꺾은 선으로 표시를 해라. 자, 선택을 하시고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꺾은 선으로 바뀌었지만 축은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꺾은 선을 다시 한번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그리고 데이터 계열 서식을 눌러서 자, 보조축 선택을 합니다. 보조축 선택을 하시고 닫기 누르시면 자, 이렇게 보조축이 나오죠. 자, 그런데 이제 오른쪽에 남녀 이건 범례인데요. 이 범례는 선택하셔서 그냥 딜리트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요 안에 주 눈금선도 없습니다. 그러면 주 눈금선도 선택하신 다음에 이렇게 딜리트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보시고 전체적으로 고쳐 나가셔야 될 거. 자, 도둠 16pt 먼저 글꼴 맞출 거고요. 차트 제목 이렇게 차례차례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영역을 선택을 하시고 홈 탭을 누르신 다음에 자, 글꼴을 도둠 자, 그리고 글꼴 크기는 16으로 지정을 한 후에 그리고 제목을 고칩니다. 자, 제목은요. 도둠의 24로 되어 있고요. 직접 쓰실 때는 반드시 엔터 치셔야 됩니다. 굵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채우기와 테두리는 이 제목 차트 제목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차트 제목 서식 자, 그리고 채우기에서 단색 그리고 흰색은 자, 흰색 배경 1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테두리는요. 테두리 색에서 실선. 자, 테두리라는 말밖에 없어요. 그럴 땐 실선 누르시고 선의 색을 검정 텍스트 1로 지정하시면 이걸 테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차트 영역에서의 외곽선의 개념도 자,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 차트 영역에 가서요. 자, 테두리 색에서 실선 그리고 검정색으로 선택하는 것을 외곽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채우기에서 단색 차트 영역은 노란색 표준색의 노란색으로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림 영역 마우스로 움직여서 그림 영역이 나올 때 클릭하신 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림 영역 서식 자, 그리고 채우기의 단색 그리고 흰색은 흰색 배경 2를 선택을 해주시면 문제에서 요구하시는 대로 처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가표시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 광주의 여자 계열. 자, 이 부분이 되죠. 자, 이 점을 클릭을 했을 때 모든 계열이 다 선택이 돼요. 그래서 한 번 더 광주의 여자 계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누르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 그러면 레이블이 지금 갑인데요. 갑 표시가 오른쪽으로 나오죠. 이때 드래그 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 레이블을 다시 선택을 하셔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 데이터 레이블 서식을 눌러서 여기에서 위치를 레이블의 위치를 위쪽으로 변경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놓고 다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꼼꼼히 나머지 여기 세부 조건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들을 참고하셔야 되는데요. 이 그 갑축하고 보조축의 숫자 단위가 다르죠. 그래서 0에서부터 25만, 0에서부터 40만이라는 이 수치를 맞추기 위해서 자, 이 갑축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축서식 자, 축서식에서 0에서부터 고정 누르시고 0에서부터 수치는 25만이 되네요. 그리고 단계값은 5만 다 되어 있고요. 대신에 지금 0이라고 표시가 돼야 되는데 자, 이거는 회계 형식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되니까 좌측에 표시 형식을 눌러서 숫자로 바꿔주시고 첨단위 구분기호 체크가 되어 있나 확인하신 후에 닫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보조축 다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축서식
자, 그리고 고정. 그리고 최대값은 지금 40만이 되겠네요. 자, 숫자를 써주시고 단위값은 10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단위값 10만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자, 이 역시도 기본 서식이 회계 형식이기 때문에 숫자로 바꿔주신 다음에 닫기를 눌러 주셔야만 0에서부터 40만 그리고 단위값은 10만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차트 다 지시사항대로 했으면 마지막 차트 영역을 눌러서 삽입에 도형을 그리시는데요. 자, 양쪽 모서리가 잘린 도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문제 보시는 위치에 적당한 크기로 그려주시고 그 다음 바로 글자를 써주시면 되는데요. 글자 색이 지금 검정색이 나와야 되니까 자, 홈 누르시고 이 글꼴도 자, 굴림 18pt로 먼저 바꿀게요. 그리고 검정색으로 맞추시고 가로 가운데 그 다음 중간 자, 이런 거 확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써주시고 자, 그 크기가 조금 안 맞네요. 자, 이렇게 맞춰 놓으신 다음에 이 안에 색은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 누르시고 개체 서식으로 들어갑니다. 도형에서 자, 채우기에서 단색이고요. 파랑색으로 선택을 하신 후에 자, 파랑 그리고 이 아래 투명도를 50%로 지정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선 없애는 거 자, 다시 여기 선 스타일로 선색으로 가셔서 선 없음까지 외곽선 없음이 선 없음을 의미합니다. 자, 문제에서 여기 지금 외곽선 없음, 테두리 뭐 이런 말들이 실제 여러분이 지시사항대로 하실 때 이 대화 상자에 없는 내용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외곽선 없음은 선 없음으로 이해하시고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트 100점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 놓치지 말고 작업해 주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6번째 슬라이드. 자, 6번째 슬라이드는 100점이긴 하지만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연습을 하실 때 도형 연습을 미리 이 부분 6번째 슬라이드를 좀 충분히 많이 공부를 해 놓으시면 2번부터 5번 작업하시는 동안 도형 그리시는 연습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6번째 슬라이드는 도형을 그리실 때, 자,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스마트 아트로 작성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모든 글자를 굴림의 18, 그리고 마지막에 애니메이션. 그러면 나중에 도형을 다 못 그리셨다 하더라도 최대한 그리신 후에 그 선택을 하셔서 그룹을 하시고 애니메이션까지 넣어주시면 도형을 다 못 그리셨다 하더라도 이거에 대한 점수는 얻으실 수 있도록 그룹을 해주시는 거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넣는 것까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형 그리는 방법. 자, 지금 안내선을 이렇게 그려놓은 이유는요. 이제 왼쪽에 도형을 그대로 오른쪽에 복사, 그 자리를 잡기 위해서인데요. 자, 첫 번째 먼저 도형 중에서 한쪽 모서리는 둥글고요. 그 다음에 한쪽은 잘린 도형이에요. 그래서 이 도형을 하나 선택을 해서 크기를 적당히 이렇게 맞춰 놓습니다. 최대한 이 안에 도형이 다 들어갈 수 있게끔 크기를 맞춰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노란색 변형점을 이용해서 최대한 문제에서 보여지는 그대로 보여주시면 되고요. 문제를 이렇게 보시면 이 밑에 있는 도형이 그대로 그쵸 반복이 되죠. 그래서 이 도형을 복사를 하게 했는데요. 하나가 더 있네요. 위에 하나를 더 만들어 놓고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요. 이런 도형들이 어떤 도형이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미리 연습들을 좀 해 놓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글자를 썼을 때 이게 검정색으로 나오게끔 우리가 앞서서 기본 도형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Shift 키를 눌러서 자, 두 개를 선택을 한 다음에 그대로 컨트롤 Shift를 눌러서 복사를 합니다. 자, 이렇게요. 복사를 해 놓으시고 자, 위치는
적당히 방향키로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도형이 그대로 서식으로 가셔서 회전 좌우 대칭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글자를 일일이 여러분이 쓰시면서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나중에 한꺼번에 쓰셔도 되고, 그거는 여러분이 연습하기 나름이라서요. 일단은 손이 빠르시면 이렇게 써나가시면서 하셔도 되고요. 자, 이 왼쪽에 있는 도형은 지금 파선으로 되어 있어요. 파선으로 그려라는 말이 없어도 여러분이 보시고 맞춰 주셔야 되는데요. 자, 도형 윤곽선의 대시에 가셔서 자, 이렇게 선을 그렸을 때 이 파선을 선택해도 문제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자, 그럴 때는 굵기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이 도형 윤곽선의 굵기를 한 2와 4분의 1pt 정도로 맞춰주시면 되는데, 이거는 정해져 있어서 이 4분의 2와 4분의 1 크기로 안 하셨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안에 있는 도형들을 그려 나가실 때 먼저 스마트 아트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삽입에 스마트 아트를 눌러서, 자, 이 스마트 아트는 여러분이 미리 어떤 모양들이 있나를 카테고리별로 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 아트는 주기형에 보시게 되면 화살표, 자, 이 부분이 되겠네요. 자, 분기 방사형 선택을 하셔서 자, 내용을 써주시면 돼요. 자, 그냥 똑같이 써주시면 돼요. 자, 개체마다 클릭해서 직접 써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스마트 아트에서 먼저 해주셔야 되는 지시사항의 경우는 3차원 광택 처리만 신경 쓰시면 돼요. 자, 밑에 있는 건 3차원 벽돌이고요. 자, 그래서 3차원 광택은 이 스마트 아트 선택을 하시고 디자인에 스마트 아트 스타일에 가셔서 3차원 그룹의 광택 처리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이즈를 이제 요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맞춰 주시면 되는데요. 이 위치는 이따가 도형을 그리시고 조금씩 맞춰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스마트 아트 부분은 이 부분을 신경을 쓰시고 마지막에 홈에서 그 글꼴을 굴림 그리고 18pt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으세요. 자, 이렇게 놓고, 자, 그 다음에 위치는 요 굵은 테두리를 눌러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씩 도형들을 자리를 잡아 나가시면 되는데요. 자, 도형 중에, 자, 이런 도형이 있죠. 자, 이 도형이 아니네. 자, 이 도형들도 이 그룹을 잘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번 이 문제에서는 그룹이 주로 순서도에서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실 도형 순서도 화면 표시에 자, 요 도형이 되겠고요. 자, 요 기울기 조절을 해서 적당하게 먼저 위치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형 그리실 때 좀 어려운 게 일일이 색상은 지금 바꾸실 필요 없고요. 요 화살표인데요. 자, 요 화살표 중에서 자, 요 도형 있죠. 위로 화살표 설명선을 눌러 주시고 요 노란색 조절점, 자, 요 부분 만들 거예요. 요거 하고 그다음에 요 부분은 화살표를 가지고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요 노란색 다이아몬드 조절점 이용해서 자, 요렇게 만드시고 사이즈 조절해서 우선은 자리를 이렇게 만들게요. 그리고 또 다음은 이제 별 현수막에 보시게 되면 이제 이 포인트 개수가 있는데요. 자, 포인트가 8개인 거를 찾아서 그려주시면 이제 어느 정도 모양이 이제 나올 것 같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 열십자 모양이 되겠죠. 자, 이렇게 자리를 먼저 모양들을 잡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기울기라든가 글자를 쓰면서 조금씩 수정을 해 나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일단은 이렇게 자리를 잡고요. 그리고 나서 자, 밑에 쪽에 또 스마트 아트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 스마트 아트를 하나 더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스마트 아트. 자, 두 번째 거는 프로세스형이 되겠고요. 프로세스형에 보시게 되면 프로세스형에서 하나 찾으셔야 되는데, 자, 이거가 되겠네요. 기본 갈매기형 수장. 자, 요거 선택을 하시고 필요 없는 부분, 자, 먼저 글자를 쓰신 다음에
자, 두 줄은 엔터를 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써 주신 다음에 필요 없는 부분은 지우시면 됩니다. 선택하시고요. 딜리트 키 눌러서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바깥쪽에 큰 틀 선택을 하셔서 디자인의 스마트 아트 스타일의 벽돌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색상은 굳이 안 바꾸셔도 돼요. 예. 뭐 바꾸신다 그러면 이문색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크기를 조절을 하시고요. 그리고 홈에서 글꼴, 굴림체, 먼저 스마트 아트는 따로 하시면 됩니다. 굴림체 선택하시고, 자, 이렇게 사이즈를 조절을 하셔서 그 위치, 문제에 맞는 그 위치로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기 조절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조금씩 이제 도형들을 맞춰 나가시면 되겠고요. 자, 글자를 다 써놓고 보시면은 좀 모양들이 안 맞으실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조금씩 더 조절을 해 나가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요. 자, 위치 조절을 하실 때 색상을 이때 바꾸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임의색, 아무 색이나 바꾸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자기성장 기회의 경우는 글자가 흰색이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 부분. 그래서 그 부분만 따로 신경을 쓰셔서 진한 색으로 바꿔주시면서 글자 색은 홈에서 흰색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적당하게 시간이 없으시면은요, 이런 색상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요. 자, 요거는 조금 더 조절을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으로 오른쪽도 도형을 그렇게 그려주시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하셔야 될 것이, 자, 이렇게 도형을, 자, 왼쪽 도형을 먼저 이렇게 크게 걸쳐지지 않도록 이렇게 모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 안에 있는 도형 다 선택을 한 다음에, 자, 이 상태에서 이 그리기 도구 서식에 보면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그룹. 자, 선택이 좀 안 됐네요. 자, 여기까지. 그래서 그룹 누르시고 그룹.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누르셔서 왼쪽에 있는 애니메이션은 바운드라는 애니메이션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바운드는 애니메이션 누르시고, 자, 자세히 버튼을 눌렀을 때, 자, 바운드 없으시면 밑에 나타내기 효과를 눌러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바운드 이렇게 눌러만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는 도형도 그려주시면 되는데요. 자, 오른쪽에 있는 도형 중에서 좀 여러분이 항상 질문이 많이 나오는 것이, 자, 이 블록 화살표에 있는, 자, 이런 도형들을 변형하는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 선택을 하셔서, 자, 그려볼게요. 자, 이런 도형이에요. 이 상태에서 요 조절점을, 자, 이렇게 끌어주시게 되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요런 도형이 나오는 거죠. 이건 평상시에 많이 도형들을 그려보시면서 훈련을 해주지 않으시면 사실은 한 번에 보고 찾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나머지 도형도 그려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도형을, 자, 여기 그리실 때 요게 이제 별 포인트가 돼요. 별 포인트가 7개라는 거, 요런 것도 잘 찾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어서 미리 말씀드렸는데요. 자, 요거는 칠각형이네요. 여기 기본 도형에 7, 8이라고 써 있는데 칠각형 선택하셔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색상은 나중에 바꾸시고요. 이 부분을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 자, 도형을 그릴 때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이거를 하나를 그려서 복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사와 회전을 이용해서 만드실 건데요. 옆으로 갈 때는 컨트롤 쉬프트 키를 눌러서 그대로 이동시키 복사를 하신 다음에, 자, 이 부분은 그리기 도구 서식에 회전해서 좌우 대칭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걸 두 개를 다 선택을 해서 쉬프트 키 눌러서, 그 다음에 복사할 때는 컨트롤 키를 눌러서,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자, 모양은 얘는 어떻게 바꾸셔야 돼요? 왼쪽 거, 자, 상하 대칭으로, 자, 얘도 상하 대칭으로 했을 때 문제에서
보여지는 모양이 그대로 맞춰지죠. 이렇게 연습을 좀 해 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개 도형 선택을 해서 도형의 색을 하나를 이제 바꿔서 주시고요. 자, 근데 이 부분이 또 신경 쓰셔야 될 게, 자, 이렇게 글자를 쓰시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상하 회전을 대칭을 한 경우에 글자가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다 직접 쓰시면 안 되고요. 삽입해서 텍스트 상자를 위에다가 올려 주셔야 된다는 거, 이렇게 드래그해서 자, 여기에다가 써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냥 그대로 이렇게 복사를 해서 요 안에 있는 내용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도형들은 그냥 선택하시고 바로 쓰시면 되는데요. 이 상하로 대칭한 도형은 글자도 뒤집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글상자를 위에다 올리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두 개의 도형을 연결선으로 연결을 할 때, 자, 연결선 도형에 보시게 되면 연결선, 구분 연결선이고 양쪽에 포인트 화살표가 있기 때문에 요 구부러진 요 화살표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만족감과 성취감 요 선의 왼쪽 선에 놓으면 빨간 점이 생기는데요. 그 점을 선택을 하셔 드래그를 하셔서 그대로 그 밑에 있는 빨간 점이 올 때까지 손을 떼시면 안 됩니다. 그냥 계속 드래그를 하셔야 돼요. 손을 떼지 말고 이 빨간 점이 나올 때까지. 자, 그리고 이게 선택된 상태에서 도형 윤곽선의 색은 검정으로, 그 다음 두께는 2와 4분의 1, 그리고 다시 윤곽선에 가서 화살표를 동그라미로 맞춰 주시게 되면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모양으로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도형을 크게 그려서 연습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클릭이 아닙니다. 이 빨간 점에서 그대로 드래그해서 마지막 끝 지점까지 와주셔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나머지 도형 그립니다. 자, 이렇게 나머지 도형을 다 이렇게 그려놨는데 위치가 조금 맞지 않을 수가 있겠죠. 뭐 색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좀 고쳐 나가시면 되고요. 자, 요 만족감부터 자신감을 좀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럴 때는요. 자, 이 바깥쪽 슬라이드 바깥쪽부터 이렇게 드래그를 하셔서 나머지 필요 없는 도형은 걸쳐지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키보드의 방향키로 자, 이렇게 조절을 해 주시게 되면 어느 정도, 그 다음에 크기도 조절을 하시는데 크기는 자칫하면 이 모양이 틀어질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은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고 나머지 내용들 문제집 보시면서 색상 바꾸실 거 있으시면 바꾸시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 부분 다 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크게 선택을 해서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해서 빠진 거 없나 보시고 그리기 도구 서식에 그룹을 누르신 후에 마지막은 애니메이션 그리고 닦아내기 눌러주시게 되면, 네, 닦아내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효과 옵션에서 왼쪽에서라는 지식사항까지 세부 조건까지 작업을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너무 완벽하게 여러분이 모양을 똑같이 만들기보다는요, 적당한 위치로 큰 틀에서 전체적인 균형 모양만 맞추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연습하실 때는요, 6번째 슬라이드를 먼저 연습을 좀 먼저 하시고 시험 접수 하시기 전에 이 부분을 공부하신 후에 시험 접수를 하시고 나머지로 공부하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준비가 안 되시게 되면 이 부분은 과감히 포기를 하시고 이 전체 구성에서부터 1번서부터 5번까지의 연습이 충분히 되셔도 A등급은 충분히 만드실 수가 있겠습니다.